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루입니다. 자산 투자자들이 접하는 뉴스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소식이 들리던 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매달 그에게 후원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테슬라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직 공식 수락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몰락을 막고 미국 고객들을 위해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선되면 1일차에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공식 표명하고 대규모 정치 자금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테슬라 주가가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마음을 얻었고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 같다면서 비트코인 반대론자였던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월가의 환영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를 선택했습니다. 벤스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투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경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 한 개에 2만 달러 정도 할 때였습니다. 비트코인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 지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월가와 비트코인 투자자들 어느 쪽으로부터도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벤스 부통령과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방위비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기도 하고 방위비를 체납한 유럽 나라들에게는 러시아가 공격해도 말리기는커녕 푸틴을 도와주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대통령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돈만 밝히는 장사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장사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가의 기질이 탁월하면 물론이고 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절대 책임질 말은 하지 않는 교묘한 말솜씨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만합니다. 트럼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인데 2차 대전 때는 반독일 정서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서 자신들이 스웨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 등에서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여성 사회자가 추궁하면서 여성들을 개, 살찐 돼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모든 여성이 아니라 민주당원인 여성 코미디언 로지 오도넬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농담처럼 받아치면서 사회자의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 어느 도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한 말이나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온 김정은에게 점심으로 햄버거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김정은에게 군기를 잡은 다음에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린 일은 세상에서 트럼프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들을 보자면 그 내용의 방대함은 접어두더라도 그 말의 유희는 실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설픈 언론에서 다루는 트럼프 관련 기사 내용으로 우리가 투자의 단서를 잡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당찮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향해 방위비 5조 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을 때 그 금액이 상상 이상이고 도무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게 제시해버리니까 나중에는 1조 원 내지 2조 원 정도라면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문제로 돌아가서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트럼프가 테슬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은 3만여 개 정도가 되고 전기차의 부품은 19,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은 1만 개 이상의 부품 업체들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산업 전반의 재편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어떤 대통령이 감히 단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문제는 누구도 건드리기 싫은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나 내연기관 업체에게 전기차를 생산할 의무 같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붙어보라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고 망할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You fire 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 해고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이 자신 있는 기업은 내연기관 만들고 전기차 자신 있는 기업은 전기차 만들어라. 어중간하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회사에다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생산 라인 만들어서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전기차로 테슬라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중국 전기차 불러다가 의무조항 이행하려고 하니 결국 전기차가 중국으로 다 갈 것 같고, 결국 내연기관보다 우수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주력이 되면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도 망하고 전기차는 중국에 다 뺏겨버리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테슬라에게 전기차의 미래를 맡기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잘하는 내연기관을 만들어 살아남아 보라는 주문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과 경쟁하면 되고 미국 내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미국 내 내연기관 자동차는 내연기관으로 살아남든지 자연 도태가 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전공법이고 적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묘수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발언에 화답하는 모양새의 어떤 어설픈 공약을 했다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결국 세상은 전기차 산업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섣불리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점치기 어려운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반발하기 어려운 공약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4%가량 하락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얼마나 길고 험한데 현대판 만리장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벽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이냐라고 공격했다가는
혼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와 방식인지 트럼프는 말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트럼프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은 트럼프가 아니라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과 그에 따른 언론의 보도 등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번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자산은 끝없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국가나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 위정자들의 정책들이 본질을 외면한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과 이들을 노리는 큰손들의 대응에 의해서 심한 가격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피할 수는 없겠으나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호들러들에게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자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